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농업 관련된 전문 세무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계신 박 세무사님, 네. 또 그다음에 저 역시도 관련된 컨설팅으로 해가지고 문의가 너무 많아서 일단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농지다. 아파트는 너무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나? 일단 그런 상담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트렌드적인 부분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의 핵심으로 이제 영농증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핵심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영농증여 어떤 조건을 갖춰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영농증여를 이미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농사 짓다 보니까 이게 여의치가 않아. 근데 그러다 보니 농지를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네. 이제 매매를 할 준비를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두 가지인데, 오늘 영상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좀 문의가 있어서,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죠. 자녀분이 그걸 이어서 농사를 짓겠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농지를 옮겨와야 되는데, 사실 관련해서 증여든 양도든 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사실 세금 문제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영농증여. 증여기 때문에 부모님 생전에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농상속과는 별개의 문제고요. 영농상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증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따져야 될 게, 증여하는 사람에 대한 요건을 봐야 되고, 네. 그리고 받는 사람에 대한 요건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일단 증여하는 사람이 인접지어라든가 아니면 30km 안에 살고 있어야 되고, 증여하기 전에 3년 전부터 실제로 농사를 지으신 분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은 사실 요건이 많진 않아요. 18세만 넘으면 돼요. 증여를 받고 나서 그 신고 기한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신고 기한이라는 건 증여세는 3개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여받고 3개월 내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라. 이게 지금 요건은 다예요. 요건을 얘기하셨는데, 그럼 농지면 다 되는 건가요? 농지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법에 의해서는 그 용도 지역이나 그 지구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간단히 좀 정리를 하면, 농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여기가 도시지역 내에 있는 농지라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냥 풀만 있으면 농지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그건 많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좀 민감한 게, 양도세에서 보는 농지의 기준하고 네. 여기서 보는 기준하고 또 틀린 게 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정확하게 받아보셔야 된다. 네. 아버지한테 농사를 짓는 땅을 갖다 언젠가는 받아야겠으나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걸 놓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무한정 길게 가자니 땅값이 계속해서 주변이 들썩들썩해서 올라가고, 네네. 그래서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본인의 직장을 이제 다니시면서 주거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전라도 어디로 옮겨놓고 거기 이제 농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농사 짓는다 그러면서 영농증여를 받는다 그러면 안 걸릴까요? 걸리죠. 이게 소득 조건이 있어요. 자경이라는 게 본인의 소득이 3,700만 원을 넘어가면 우선 아웃입니다. 아웃. 그럼 영농을 하는 걸로 보지 않아요. 만약에 부동산업 같은 경우에 임대업 있잖아요. 임대업은 제외를 해줍니다. 그렇죠. 임대소득으로 3,700만 원 이상 있지만 나 실제로 내려가서 농사 짓고 있다라고 하면 네. 영농증여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질문들도 많으세요. 아버지가 20년 동안 농사 졌다 실제로. 그런데 최근 한 5년 전부터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농사를 짓지 않았다. 네. 억울하다는 농사 짓는 분 맞는데 네. 이런 경우 영농증여 되나요? 이게 이제 100% 이 말이 맞다고는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원칙으로 우선 얘기해 유도리는 주시죠. 있지만, 일단 원칙은 증여하는 날 앞으로 3년 농사를 안 지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원칙입니다. 과거 30년 졌든 졌든 안 20년 졌든 필요 없어요. 그냥 과거 3년만 봐요. 과거 3년 아예 안 지었어도 과거 3년을 지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 네. 유연성을 부릴 부분이 남아 있겠죠. 그렇죠. 그건 이제 유연성보다는 실질적으로 또 들어보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영농증여 네.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증여하면 증여세가 1억까지 네. 없습니다.
세금이 1억이 없다. 세금이. 그러니까 재산으로 따지면 한 5억 정도? 5억 정도의 농지를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죠. 추가적으로 다른 혜택 없나요? 상속재산에 가산이 안 돼요. 음, 보통 일반적으로 증여하면 10년 전에 증여한 거는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상속세를 내잖아요. 네. 근데 이 재산 같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아예 빠지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영농증여를 받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농지가 더 필요해서 아버지가 농지를 증여해주겠다. 근데 이미 이제 한도는 소진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일반 증여로 또 증여를 하게 되면 일반 증여와 이 증여는 별개예요. 합산되지는 합산하지 않죠. 않습니다. 예. 저희가 보통 일반 증여를 5억을 받고 또 5억을 받으면 이제 10억에 대해서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이제 누진처럼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네. 이 경우에는 별개로 본다. 별개로 본다. 페널티가 하나 있어요. 네. 페널티가. 이게 목적 자체가 이어서 농사를 지으라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파는 사람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지를 용돈 팔게 되면. 받았다가 이제 농사 짓다가 나 농사 안 진다 팔겠다. 그러니까 목적이 농사를 지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팔려는 목적이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한을 주기 위해서 어떤 페널티가 있냐면 이게 양도를 하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를 빼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취득가를 산정하는 게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아버님이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로 해서 양도세를 내게 돼 있어요. 와우. 그럼 세금이 또 어마어마하겠네요. 근데 받을 때 세금을 안 냈잖아요. 그렇기는 해도. 근데 저희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 농사를 짓겠다는 큰 뜻을 갖고 시작을 하시지만 농사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 기간이 뭐 5년이든 10년이든 하시다가 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네. 땅을 팔아야 되는데 네. 그때 되면 이제 양도세 문제가 또 불거지는 거고 네. 아까 취득가가 이제 아버님 가격이 되니까 그 사이에 또 땅가격도 올랐고 네. 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한테 문의 상담이 온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절세 방안을 준비하셨던데 그 내용은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증여받고 나서 5년간은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그때는 팔면 안 되는 거고 네. 5년이 지난 뒤에는 뭐 팔아도 되긴 하지만 취득가가 본인의 취득가가 아닌 부모님의 취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명심하시고 이제 그리고 다른 뭐 방법을 통해서 판다던가 이런 증여한다던가 이런 기준은 각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게 꼭 페널티만을 무조건 물어야 되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준비는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